재난을 구하는 일에는 삼생을 구한다, 이렇게 우리 도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생명, 생계, 생활, 이 삼생을 구하는데,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생계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이 나면은 일상생활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 환자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삼생을 구하는데 발부둥을 쳐왔지만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은 단기간에 소멸되기 어렵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 추이가 감소세를 나타내었다가 다시 더 불어나고 경계를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경상북도 확진 환자 10명이 나타나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대구, 경산, 포항 이동선을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이 이어지는 지역사회에 감염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 대구 소재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전수조사에 들어가서 일부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3월 9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작해서 오늘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오늘 시장 군수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감염병이 발생해서 시설 격리가 이어지고 있던 푸른 요양원, 서린 요양원, 엘림 요양원, 참 좋은 요양원, 이 네 군데서는 계속해서 격리 중에도 확진 환자가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을 어제 강구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 방침에 따라 환자 및 종사자를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우리 대상 111개소 135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는데 현재까지는 다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 어제 추경이 1조가 추가되어서 한 2조 4천억 되었다고 했는데 국회 또 정부 관계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안 내려와가지고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긴급 융자 지원, 소상공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시 기준으로는 1122명이 되었습니다. 경산에 7명, 포항에 2명, 봉화 1명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 1985년생 여성이 확진이 되었는데 이분은 보험회사 포항 지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교육을 받았는데 대구 지점에서 와서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이상이 있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해외여행도 갔다 온 적도 없고 특별한 특이 행동도 없었다 합니다. 또 포항에 79년생 남성이 확진되었는데 이분도 특별히 무슨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포항시청에 근무를 해서 포항시청 해당과는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방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경산에서 파키스탄 남성이 이제 근무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려고 검진을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또 경산의 여성이 대구에 마트에 근무하는데 양성이 나왔고, 또 경산의 여성 한 분이 대구에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이와 같이 대구에 일하는 분들이 집은 경산이라서 이와 같이 확진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 있습니다. 또 어제 돌아가신 분의 부인과 딸이
부인과 딸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제 파티맘에 돌아가신 분. 또 경산에 남성이 한 분이 확진이 되었는데 아내가 확진되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 중에 이렇게 확진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푸른 요양은 참 좋은 요양원에서 1명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기 전에 어제 3개 의료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에 9명이 입원을 했고 생활치료센터는 15명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11명이 격리 상태로 있는데 오늘 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상은 392병상이 남아있고 생활치료센터도 397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어제 24명이 완치되었고 최소 6일에서 22일까지 완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완치자는 총 225명입니다. 어제 또 한 명이 사망해서 누적 사망자는 24명이 되었습니다. 집단 감염된 요양시설 네 곳에 대해서 어제 범정부 특별대책반과 또 우리 감염병 지원단장 또 전문가 이분들과 어제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할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푸른 요양은, 서린 요양은, 엘림 요양은, 참 좋은 요양은 우리가 코호트 격리하기 전에 2월 말 3월 초에 이미 발생을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음성에 나온 분들을 그 요양시설에 그냥 모시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음성이 양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병원에 보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우선에 병원에서 받을 데가 없다. 왜? 지금 의료원에, 상계 의료원에 보내면은 그런 양성 환자들이 있는데 음성이 가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음성이 양성을 바꾸면 병원에 가서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오해 소지도 있고 그거는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면 다른 생활치료실로 보내자. 이러니까 생활치료실에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중증 치매, 대부분이 중증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가면 요양보호사 전부 다 따라가야 되는데 1인 1실에 놓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거기도 또 양성 환자들이 있고 통째로 어디 한 곳에 배워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결론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은 봉화의 푸른 요양원은 봉화 문수산 자연휴양림에 그 현재 남아있는 분이 12명인데 12명을 모두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도록. 거기는 왜? 이미 간호사 의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의사 있는데 가서 치료를 받도록. 현재는 음성이지만 예비 환자입니다. 이분들은. 계속 음성이 양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받도록 했고 경산 3개 지역은 다 중증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옮기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기도 의사 선생님을 파견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직접 하도록. 현재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파견하고 그 내부 시설도 좀 벽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분리를 좀 시키자. 지금은 단체로 이렇게 온돌방에 있는데 조금 몇 사람씩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방을 나누면은 그 요양보호사를 더 추가로 투입하는 이런 대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양보호사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좀 바꾸고 거기에 의사 선생님과 그걸 파견해서 하고 또 요양보호사를 좀 더 늘리고 이런 대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늘 모니터링을 합니다. 약을 처방할 게 있으면 약도 좀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 우리 도립 노인병원들이 있는데 노인병원들이 200명, 300명씩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곳에서도 이미 확진은 안 됐지만은 음성으로 있지만 언제 양성으로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을 받았다가 전체가 또 감염될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 요양병원에도 못 보내고 자체에서 의사 선생님을 파견하고 시설을 바꾸고 요양보호사를 좀 더 늘리는 이런 수준의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추가 경정 예산은 11조 7천억 중에 대구 경북이 2조 4천억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여야 간의 원내대표 여결이 간사 이런 분들이 많이 힘을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경북시 특별 지원이 9,110억 원이 있습니다. 표에 나타난 대로 근데 세부적인 우리한테 아직까지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 또 나중에 이번 추경을 하는데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지원 1,411억 원. 그런데 재난대책비라든지 이런 돈들은 피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사업 중 대구 경북에 배정된 7,58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예산이 정해지는 대로 추경에 넣겠지만 추경이 바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내일 중에는 우리 추경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은 다음에 또 정리를 해서 쓰도록 하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추경을 먼저 만들어서 필요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기 있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불효불급한 예산을 이 추경을 코로나 예산으로 돌려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도의 의장님과 예결위 위원장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간군 합동 일제 방역의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 날 합동 방역하는데 이번에도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 시군 새마을 지도자,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봉사단, PC방, 노래방, 여기는 다중집합시설을 하고 우리 시군 동물방역부서 및 축협 공동방재단 이런 데에서는 코호트 격리된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 군에서는 제독차 등과 해서 도립은 큰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역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건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해 직접 응원 동영상을 제작하여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힘내라 칠곡 응원 동영상을 만드는데 조회수가 2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도 영덕군 공무원들이 부르는 코로나 퇴치송 이것이 인기를 갖고 있답니다. 또 영천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이 사랑의 사냥꾼을 개사해서 만든 코로나 사냥꾼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문경시에서도 문경 약돌 축산물 융합 명품화 사업단이 만든 힘내라 대구 경북의 이기자 코로나19 릴레이 응원 메시지를 동영상에 올려서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 영생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가 된 지난 9일부터 요양원 전 직원들이 마스크 부족 사태를 자체 해결하기에 저녁 시간에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입체형 마스크 300매를 제작하여 어르신들께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예천군 조원방재단에서도 다중이용시설 13개소에 대해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있고 울진군 노인요양원에서도 이미용증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 2명이 3월 15일부터 이틀간 어르신들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고 있다는 이런 미담도 있습니다. 또 어제도 기부금품 보내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9건이 접수되어 1억 7천만 원과 건강음료 도시락 손소독제
식료품 키트 등 다양한 기부품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포항에서 수고하시는 상황실 또 관계자 여러분께 물회를 보내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점심 때 물회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했는데 대구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대규모로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는 거 봤을 때 우리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격리 상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철저히 관리하도록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힘이 들지만 대구 요양원 터지는 거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힘이 드니까 비판도 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멈추고 23일 날은 제로가 되도록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